예, 새정치를 표방해온 국민의당이 연이은 비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 최연소로 입성한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권에 있거나 뭐 지역구 활동을 한 분이 아니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의혹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교육자 집안이죠. 예. 우리 이제 고향인 뭐 제가 이제 청주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우리 청주에서 정말 큰 청석학원이라면 충북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예. 청주대, 청주상고, 대성초. 그래서 1924년부터 교육구국이라는 이념으로 이 할아버지죠. 예. 할아버지가 학교를 그 두 형제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그리고 김현배, 예. 지금 김수민 의원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김현배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이 손자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것이 리베이트가 이제 지금 의혹이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일단은 교육자 집안에서 사실은 큰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각 당의 어떤 선거 때마다 보면 홍보위원회에 돈이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선거내에서 받은 돈을. 그래서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이제 검찰이 고발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번 케이스 같은데 이 리베이트 관행이 뭐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그동안에 이제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 조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아버지도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제 딸도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건데 지난 4.13 총선 당시에는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이제 했고요.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고 이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잠시 그래픽을 통해 잠깐 볼까요? 예. 먼저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은 선거 홍보 비용으로 김수민 의원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살 청년 비례대표 브랜드 호텔이라는 디자인 업체를 대표를 지냈습니다. 비례대표가 되기 직전까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국회의원을 지냈고 할아버지는 청석학원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은 선거 홍보 비용으로 인쇄업체, 홍보업체 두 곳에 국가보조금으로 20억 원, 11억 원을 줬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 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각 1억 1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가량을 이제 리베이트로 주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업체는 체크 카드를 발급해서 국민의당 홍보팀원에게 제공한 혐의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리베이트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자금이 네. 국민의당 운영 자금으로 쓰였느냐 이 부분이 또 핵심 네.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관위에서는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 계좌 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체크카드 6천여만 원이 뭐 김수민 그 의원이 운영했던 브랜드 호텔에서 전체적으로 한 2억 3천 정도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 회사 자체에서 쓰였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돈이 당으로 옮겨와서 당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혹은 검찰 수사가 밝힐 문제지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책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 교수도 지적했습니다만 비례대표 선정 과정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니까 7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부 비례대표가 13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7번이면 그 당시 우리 기억했을 때 뭐 4, 5번이 안정권이라고 그랬지만은 예. 7번이 마지막 안정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심사 뭐 하여튼 뭐 이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심사 과정도 겪지 않았고 또 공천 신청조차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7번을 받았느냐.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상당히 그 당시 지금 현재 이태기 의원이 상당히 반발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이태기 의원이 한 8번을 받았던 걸로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당 내부에서 어떤 분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보된 것이 아니냐 선거 기간 중간에 예. 그러면서 이것이 튀면서 불똥이 튀면서 선관위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국민의당 내부의 뭐 권력 알력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장 교수님, 어떤 경우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비례대표를 주는 겁니까? 뭐 통상적으로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예.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영입위원장이 김용환 지금 현 사무총장인데 예. 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청주 출신입니다. 청주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비례대표 선정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홍보위원장 하면서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밝혀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을 떠나서 정말 리베이트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공유했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팩트로서 이런 것들을 누가 지시했냐 그것이 저는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물론 돈이 흘러 들어간 경우는 우리는 모르고 받았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 당에서는 지금 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를 먼저 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것이 터졌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고발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대부분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로 확정된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예. 당의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저는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금 반응을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의 손에 넘기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겁니까? 엇박자입니까? 역할 분담 같고요. 제 예. 생각에는 이제 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뭐 당 실무자 차원으로 좀 다운시켜서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김수민 의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지금 검찰에서 타겟이 지금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박선숙 의원까지도 이 문제가 회계를 관리했고 당시에 선거대책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예. 박선숙 의원까지도 문제가 옮겨가게 되면 사실상 당으로 봤을 땐 상당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박선숙 의원은 사실상 오랫동안 오른팔로 활동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치명상까지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직자 선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관위에서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선에서 이제 좀 다운돼서 좀 문제가 처리됐으면 좋겠다. 아마 근데 검찰 수사에서 이제 그걸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적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문제도 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38석을 국민의당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에 의해서 36석 받은 건 말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비례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찍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당이 그 정당 자체가 이 문제는 결국 당내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당이 어떤 당이었길래 4월 총선 과정에 이 문제가 나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당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홍보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아무리 정당이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개 PT를 한단 말이에요. 예. 공개 PT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막 광고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지난 5월에 박선수 전 사무총장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했다가 그냥 없는 걸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한다 그러는데 5월에 조사를 했는데도 네, 그걸 다 밝혀내지 못했던 그때 선관위에서 막 건가요? 예. 수사가 들어오니까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다시 한다 그러는데 검찰 수사에도 명확하게 협조를 하고 당 진상조사 확실히 해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이건 덮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이제 지금 정당 틀을 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정당 틀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 제대로 굳건한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참 면목 없게 네. 된 게 그동안에 뭐 새 정치를 이제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준영 의원이 이제 있었고요. 공천원금 비리 의혹이 있었고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가 터진 거고 또 이 박선숙 의원도 지금 고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제 꼽히는 인물인데 참 면목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선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도 상당히 깊게 개입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박선수 의원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에 정당 경험이 상당히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민주당에서 뭐 홍보위원장도 했었고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물론 이제 진상이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터진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 안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미숙하게 처리한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 들고 예. 어떻게 된 정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선거를 치렀는지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원인이 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당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방만하고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이 1억하고 2억 정도면 누가 고위층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리베이트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몇 천도 아니고 억대로 이런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 아직 정당으로서의 체계가 잡히기 전에 당이 급조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으리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기득권 청산 그리고 부패 정치 청산을 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박준영 의원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이 돈과 관련된 이런 아주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부터 흔들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6월 9일에 홍보위원장은 당 안팎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30 넘은 젊은 디자이너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좀 두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긴 한데 지금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려져 있는 관행입니다만은 뭐 그건 정당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 TV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거로 광고 업계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에서 그렇게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도 뭔가 좀 이거 혹시나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뭐 언론에 기사가 난 걸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선거 때는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선거 때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정치 유력 정치인들의 끼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확실하게 힘센 사람이 미는 사람이 된다든가 뭐 그런 뒷얘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의 어떤 구체적인 관행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국민의당도 물론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만약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은 진짜 국민의당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 정치 문제라든가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우선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지나치고 불합리한 비판, 또 임기를 수행하면서 주의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라는 게 이제 12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12월 말까지는 그럼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더 이상 뭐 언급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고 본인이 대선에 뜻이 없으면 나 안 하겠다. 국내 정치는 개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그 유엔 사무총장의 업적과 이것을 그리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말보다는 12월까지만 임무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노코멘트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12월 말이 지나면 대선 출마 본격적인 국내 정치에 뛰어들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상당히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그 진일보한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히 시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물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득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손해 본 거 없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거의 대선 행보였죠. 뭐 JP를 만나고 실제로 안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자신이 내년에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였고 그 예. 수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 좀 받았어요. 예.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가 없었는데 예. 잠재적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현직 유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론 부분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직 사무총장이 국내 대통령에 행보한다. 현직 사무총장의 지위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국내 대통령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남은 임기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물론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지금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반기문 총장이 힘을 좀 쏟는다 그러면은 사무총장으로서의 유엔으로서의 평화 문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성과도 낼 수 있고 또 남북 관계를 계속 자기 고국인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해찬 의원이 왔는데 만나야 된다. 이런 뒷말 나오지 말고 그런 역할들을 축시 수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내년에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 나간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해찬 총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이해찬 전 총리가 했던 뭐 외교관은 뭐 캐릭터가 맞지 않는다. 네. 외교관은 뭐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건너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픈 대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이해찬 의원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자신이 직접 뛰어서 예. 각국 정상들한테 뭐 전화도 하고 접촉을 해서 반기문 그 외교부 장관을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었는데 참 섭섭하게 예. 이 뭐 야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쪽 행보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한 감정적인 불편함을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진영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자기 진영으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멘트밖에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이 진영적인 해석입니까? 더민주 쪽에 어떤 행보를 보였다면은 앞으로 시대 정신은 외교고 안보고 예.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모든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또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영적인 논리고 사전 견제의 포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본인은 이렇다 할 즉답은 피하고 있지만 반기문 총장 여전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입니다. 그래픽을 통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선호도 반기문 26%, 예, 문재인 전 대표 16%, 안철수 대표 10%, 박원순 서울시장 6%, 오세훈 전 시장 4%, 유승민 전 대표 3%, 손학규 전 대표 3%, 김무성 전 대표 2%. 예. 이게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요. 반기문 총장을 이제 처음으로 넣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반 총장을 위협할 후보군이 상당히 약하군요. 예, 약한데 예. 러닝메이트로 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두세 명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차차기를 위해서 예. 들어올 거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반기문 대통령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겪어야만이 그 상처를 딛고 영광을 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호남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1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요 같은 여론조사인데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호남 유권자를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리베이트 사건이라든가 또 두 번에 걸친 박준영 의원 같은 그런 두 번의 부패 스캔들이 지금 노골화 표출되면서 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있고 그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반기문 총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합한 것과 같은 숫자예요. 26%. 그러나 이제 26% 가지고 대통령 되기는 어려운 그런 숫자인데 26%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은 기대 효과가 좀 크지 않느냐 예. 생각됩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문제, 또 글로벌 지도자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정당 가입을 하지 않았죠. 예. 뭐 경향성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 무당파층이라든가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에 가서 만약에 본격적인 국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만약에 어느 당에 입당하든 간에 지금 경영으로 봤을 땐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새누리당이 그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느냐 뭐 진짜 총선에서의 민의의 심판을 받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는 정당으로 나간다 그러는 반기문 총장의 이런 효과와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고 구태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은 반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현재 대표가 상당히 타격을 보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보다 지지율이 네.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제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상당히 뭐 중도층이라든가 예. 중도 우파층이라든가 이런 층들이 반기문 총장으로 옮겨간 거다.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과제로 안철수 쪽에 남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을 지금 보면 제3당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에 오랫동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즐기면서 캐스팅 보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윙 보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지금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당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쪽 갔다가 이것도 줏대가 없는 어떤 행보를 보인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빨리 국민의당이 안정적인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려면 정말 포지션이 무엇이고 당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인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이 터지니까 이런 거 막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각 당이 지금 다 지금 국민들한테 새로운 단장을 위해서 지금 어떤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 당의 고민이 좀 그만큼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청가 소식 장성호 건국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